자,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헌법재판관들 선고가 늦어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을사오적에 비유하자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바로 맞받으셨습니다. 어떤 얘기들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3명의 재판관들을 콕 집어 거명한 것이 무언가 헌재의 내부 정보를 듣고서 한 말인지 정확히 해명하기 바랍니다. 문영배 대행에게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진영 논리에 충실한 정계선 재판관에게 들은 것입니까? 네, 을사오적, 사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주말 사이 오늘 아침까지 오갔는데 일단 선고를 연기되니까 헌법재판관들 이제 특정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좀 압박을 가하는 모습까지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의 이슈는 여기에 이어서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라고 민주당이 좀 못을 박았는데 윤정 기자 일단은 계속 저희 기자가 설명했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 이거를 탄핵을 말하는 것 같은데 현재 많은 분들이 추측하는 재판관 5대3 이런 교착설 이런 얘기를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헌재 재판관 가운데 3명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이어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지금 5대3으로 기각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다. 이게 바로 5대3 교착설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구전구패를 기록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줄탄핵 역풍을 감수하고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5대3 교착설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재판관이 5대3으로 갈린 상황에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 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인용 의견을 6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도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사람부터 만나서 지금 산불 관련해서 추경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그건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좀 궁금한 대목인데 어쨌든 서재원 의원님, 네. 일단은 보면 5대3 교착설 보면은 보수 쪽 재판관 3명이 뜻이 완강해서 기각 또는 각하 주장하고 있어서 이게 평결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3명이죠.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는 5대3 교착설에 대해서 어디서 들은 정보도 없고 이 부분은 다시 이제 헌법재판관이 이제 신속하고 중대하게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평의도 끝내고 재판하겠다 했는데 한 달, 2달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유언비어처럼 계속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네.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단산에 올라가서 대중 상대로 3명의 재판관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8분 다 이름을 불렀는데 저 3분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추측컨대는 이제 국무총리 관련해서 이제 인용 관련, 기각 관련, 이제 각하 관련 하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 우려스러운 목소리, 즉 예방 차원에서 정말로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재판해달라 혹은 정말 윤심, 즉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민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저는 국민들도 불안하고 개인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전체적으로 5대3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있다는 설도 있지만 정말로 8대0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헌법재판소 8명 자체가 모든 게 신속하고 중대하게 하겠다고 한 것을 미룬 탓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서 변호사님, 일단은 5대3 교착설령이 내오고 있고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특정 이름을 다 거론했는데 뭐 좀 불안해서 그럴 수 있다, 아니면 개인적 의견일 수 있다는 취지로 좀 말씀하셨는데 이게 역풍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하게 나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교착설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만장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늦출 이유가 없어요. 8대0으로 가기 위해서. 예, 7대이면 어떻고 6대이면 어때요? 아마 이제 그 선거기일은 문영배 소장 대행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그 인용 6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이게 계속 미루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마흔의 후보자는 이제 그 변론에 한 번도 참여 안 했고 그동안 이제 그 한 달이 넘는 동안 이게 그 평의에도 참여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임명해가지고 갑자기 그 변론 재개해서 갱신한 다음에 그 참여해서 6대3 만들면 거기에 누가 승부하겠습니까? 한 번도 그 변론에 참여 안 한 사람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6대3을 만든다.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마흔의 재판가 없는 상태에서 선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지금 민주당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거는요. 네. 이거는 이게 그 불복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게 뭐 만장일치가 놓으니까 승복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을사오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판관을 공격하잖아요. 우리 보수 쪽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준 사람을 실명으로 이렇게 그 지도부는 안 합니다. 지도부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재판관을 실명 거론하면서 이게 그 을사오적 인신공격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명백한 헌재 재판의 불복이다. 사법방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지현 의원님, 일단은 보면은 줄타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거 강행을 하겠다. 밖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하겠다는 내일까지라고 일단 시한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조건이 다 배경이 다 성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중대 결심을 탄핵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죠. 맞습니까? 탄핵일 수도 있고 더 이상일 수도 있죠. 이상은 뭡니까? 그 이상일 때는 계속했던 쌍탄핵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그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국무위원회를 소집하시거든요. 그때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상법 개정 그리고 만역 임명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토론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만역 임명 후보 헌법재판관은 바로 임명을 신속과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국무위원 상정권도 아닌데 본인이 상정하려고 하는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소의 의지가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하는 일단 것이고 그 부분은 헌재의 판단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압박하는 차원인 것이고 이것도 내일 가서 이제 상황이 봤을 때 분명히 내일까지는 만약 헌법재판관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헌법재판관에서 평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하고 8명 해도 그것은 헌법재판관의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인 겁니다. 저희들이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것인데 저희 국민들이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것은 만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겁니다. 예, 그 임명하고 나서 배제하라는 거는 헌법재판관이 하는 것인데 저희는 5대3이기 때문에 만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헌법소를 책무를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국무위원들이 헌법에 대해서 위법이라 한 것을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임명한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갱신 배제-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좀 미뤄지더라, 선거가 더 미뤄지더라도 일단은 임명하는 게 옳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미 다 결론이 다 났으면 배제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든 국무위원들도 한번 주장해서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하겠지만 재판에 참여는 하지 말라고 약속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도 못 받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각에서 이 줄탄핵이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번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서 정부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 발의와 표결에 걸리는 시간까지도 계산을 해보면 정말 미친 듯이 탄핵소추를 해도 서너 명 할까? 서너 명 하는 것도 무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서지현 위원장. 보면은 이 탄핵 발의하면 당일 표결 어렵고 또 본회의 잡아서 이 72시간 내에 표결하는데 그러면 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하고 없다. 그래서 이게 현실성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4월 18일 만에 두 분이 이제 재판관 임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나면 6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 헌법재판소 주변에 이제 진공 상태가 아니고 이제 정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내란 행위로서 이제 재판도 받겠지만 판결 자체를 계속 정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현실화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풍 가능성이 지금 태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비판이라든지 뭐 역풍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는 차원인 것이고 가장 이런 진짜 비현실적인 민주당에게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가장 원인 제공은 누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신속하게 그리고 헌법소의 의무에서 본인이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풍도 있고 현실에서도 뛰어넘는 정말 초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는 해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변호사님, 뭐 서재원 의원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비현실적이고 옆으로 그렇죠. 맞아서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그 내란이라는 게 법에 그 개념이 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 우리 형법에 내란은 이제 그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거 이게 내란이에요. 그런데 판례는 완전히 마비 아니더라도 사실상 상당 기간 마비시키면 이게 내란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관위 이번에 군인이 간 거는 이게 내란이 아니에요. 선관위가 마비된 적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국회도 1분 1초가 마비된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표결하고 2시간 반 만에 끝났잖아요. 네, 이 부분은 뭐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근데요, 국무회의를 이렇게 마비시키면 줄탄에 가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진짜 마비입니다. 이거는 뭐 아예 이설이 없이 의문의 여지 없는 게 내란 쿠데타입니다.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니까 국가기관이 마비가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직도 이게 안 할 거로는 보는데 아마 이게 그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만 하고 줄탄핵은 안 할 걸로 보는데 네. 뭐 주진우 의원은 이제 한 명씩 할 때는 이렇게 걸린다는 거고요. 네. 한 번에 6명, 10명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이게 되면요.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뭐 검사도 한 번에 3명 했잖아요. 예. 국무위원 이게 16명 남아 있거든요. 한 번에 16명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그 국무위원이 없으면요.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그럼 이게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무위원까지만 하게 돼 있거든 법이에요. 예. 따라서 이게 대통령 선거도 못 해요. 공고할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저는 민주당이 지금에도 이성을 찾아서 이런 게 국정마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마흔역에 대해서 왜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이게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 안 한다잖아.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 선고 다 하고 보고 며칠 늦게 하면 뭐 마흔역에 며칠 늦게 들어가면 이게 난리가 납니까? 윤 대통령 선고 보고 마흔역 임명하면 되지. 어차피 관여 안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목을 매가 탄핵까지 운운하는지 납득이 안 되잖아. 논리 모순이죠. 네,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현실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말씀하셨었고요. 어쨌든 이 민주당이 맞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등 72명을 이 내란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여기에 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시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눌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윤석열을 국민의힘은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이미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제발 민주당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모든 이 입법권을 갖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네, 국민의힘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 등 72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오늘 오후에 밝히겠다고 했는데 김모준 씨까지 포함이 됐는데 자, 서 변호사님 일단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은 다시 이 무고죄 고발로 맞대응하겠다. 강도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 고발하겠다고 한다. 이런 입장까지 냈어요. 지금 이제 그 김어준 씨가 뭐 줄탄핵을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운운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는 줄탄핵 이거는 이게 딱 떨어지는 내란이다. 그건 이제 그 내란을 선동한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고발장을 전문을 봤는데 아마 저는 정확하게 이거 내란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이 무고죄로 한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무고에 대해서 다시 이게 무고로 고발하면 돼요. 네. 무고 고발이 허위일 때는 영무고로 이게 또 무고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잡하군요. 본인들이 한 말이잖아요. 내란 선동이 맞잖아요. 줄탄핵이 아니라 국무회의 마비가 이게 내란 선동 맞는데
이걸 무고라고 고소하면 그게 다시 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무고로 아마 이게 국민은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무고의 무고, 영무고까지 나왔는데 서지현 부위원장님, 일단은 국민의힘 초선들 의원들은 이렇게 좀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대행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가는 사실 겁니까, 양당이? 예, 이런 식으로 고소 고발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참 민망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사실 저희들이 줄 탄핵이라는 것도 비판받을 수 있지만 저희는 헌법적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불법과 편법이라든지 비판받는 소지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또 초선 의원들 자체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4월 18일 날 문영배, 김미선, 이미선 재판관 2명이 없었을 때는 6명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나서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의 승인이라든지 그러면 김어준 어떤 그 사회자의 한 부분 언론의 인의 어떤 지령이라고 해버리니 그건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또 오늘 뭐 방송에 또 나오셔가지고 또 의견이 또 달라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네. 분명히 국무위원들을 전원 사퇴는 그런 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모의 계엄도 아니고 실행 계엄했는데도 지금 국민의힘은 이것도 뭐 계속 계몽령이다 하면서 기각하고 각하해야 주장하는데, 이런 아이디어 차원을 내란죄로 선동한다고 하면 그 기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같은 기준으로면 같이 신속하게 파면에 동참해 주셔야죠. 네, 국무위원 예. 불탄핵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전입니다. 이 초선 의원들 생각일 뿐이다 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어쨌든 윤주원 기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을 뭐 연쇄적으로 탄핵 소추할 것 대비해서 여권에서는 이 대비책으로 이 국무회의 규정을 좀 미리 개정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는 그 사태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 현재 국무위원은 모두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이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금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가 된 상황이고요.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6명 등 7명이 추가로 탄핵 소추가 되면 과반 출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구성원 2인 이상으로 고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국무회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한대행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고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전현희 최고위원도 그렇고 네. 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내각 국무회의 총사퇴는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지 지도부에서는 해당 사실이 논의된 바가 없다. 그것은 지도부의 의견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혹시나요, 이 가정일 뿐입니다만 만약에 국무위원들 다 탄핵되면은 아주 우픈 가정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통령 권한 대응 다음엔 누가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윤정 기자, 뭐 가능성, 뭐 시나리오가 많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을 차례로 탄핵을 할 경우에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 이후로 지금 15명의 장관이 이 법률이 정한 차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주장대로 한대행을 포함해서 국무위원 전원회에서 연쇄 탄핵이 마무리됐을 경우 그 이후에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지에 대해서 이 법적인 판단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 차관은 장관 대행을 맡을 수는 있긴 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는 경우에는 극한의 혼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전체가 탄핵된 후에는 이 선출직 2인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게 삼권 분립 훼손과 관련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탄핵 정국에서 뭐 가정 전제로 굉장히 저희가 많은 얘기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가냐, 이런 얘기까지 좀 가정을 전제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선출직 2인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권한대행을 맡겨야 된다,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헌법 71조예요.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이제 권리가 되면요, 국무총리를 2순위 해석이 국무위원까지만 네. 권한대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헌법이에요. 국무위원. 따라서 이 국무위원이 다 탄핵되면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그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헌법학자들이 다 이게 국무위원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조문이 그래요. 어떻게 의장이 대통령을 합니까? 이거는 이게 뭐 북한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상권 분립을 떠나서 의장이 어떻게 대통령의 행정부를 하면 이게 완전히 통합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혹시나 다 탄핵되면 그럼 어떻게 이게 해야 돼요?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예. 빨리 이게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 선거일도요. 선거일도 그 원래는 이게 대통령이 지정이 돼요. 권한대행이나. 그럼 이게 대통령 선거를 2달 내에 언제 할지 지정할 사람도 없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줄탄핵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뭐 2명으로 줄이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어차피 이게 탄핵하려면 2명도 탄핵할 수 있잖아요. 저는 과반 출석이 맞고 2명으로 그 개정안 이건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그 이성을 찾아서 멈춰야지. 뭐 이게 저는 탄핵은 이게 현실이 안 될 걸로 봐요. 네. 자, 헌법재판관 임기 얘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정희도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좀 연장하는 방안도 좀 솔솔 나오고 있다고요.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네.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오늘 소위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내일 전체 회의에서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예.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선웅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임기 연장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서 예.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배경에는 일단 4월 18일까지 선고가 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이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법이 타당하냐 또 시점이 맞는 것이냐를 고민을 했는데 추진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기 자체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장악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시기와 관련해서도 일단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이 4월 18일이기 때문에 지금 2주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이 카드를 꺼내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에 형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설익은아니 그 전에 나왔을 수도 있고요. 네. 밖으로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재원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4월 18일까지 현재 선고가 안 난다고 하면은 이게 계속 추진하겠다 유효한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그렇죠. 그런 일이 정말 다시는 뭐 이게 현실에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일이 저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린 4월 18일 이후에는 헌법에는 당연히 이제 임기가 6년이고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제가 6명으로 했을 때는 이 재판을 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다른 분이라도 정말로 중요한 결정인데 6명이 했을 때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뭐 6개월 정도 연장하는데 뭐 자동적으로 연장하고 그 이후에 뭐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 자녀 임기를 한다든지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법은 저는 서로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일방적으로 이것을 뭐 말씀드리지만 통과시키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4월 18일 전 즉 뭐 이번 주도 되고 다음 주도 정말 늦었지만은 정말 4월 18일 전에는 당연히 이 결정을 하고 가셔야지 문영배 이미선 이분이 계속 2달 동안 열심히 하고 나서 그대로 갔을 때는 정말 정지가 아니고 퇴행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악의 경우는 정말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판례하고 학설이 일치합니다. 뭐냐면 이게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원래는 이게 대통령 몫이잖아요. 원래는 이게 임명을 못 해요. 네. 권한 대행은 이제 그 국회에서 뽑은 사람이나 대법원에 추천한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네. 대통령 몫은 이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근데요 이렇게 돼서 판례가 그러나 이게 그 국가기관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이 권한 행사는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6인이 되면 마비가 되잖아요. 네. 7명 이상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거 한덕수 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는 데서 이설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 몫이에요. 왜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예, 마비가 될 때는 그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적극적 이렇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 예, 마비를 막기 위한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그 최소화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마비가 되는데 왜 문영배 임명서가 인기가 남아야 됩니까? 이 위헌인데 한덕수 총리가 2명 임명하면 이게 아무 문제 없이 그게 정상화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지명을 의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대놓고 몇 달째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란 수괴가 석방돼서 이 혼란이 지속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국회가 지명한 정식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 안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명백하게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법에 위헌 판결이 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어기고 있습니다.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에서 지금 대한민국 혼란이 한덕수, 이런 최상목 중대한 헌법 두 위반에 인사에게서 의해서 비롯됐다. 책임을 묻지 마은혁 않는다면 재판관 빨리 임명하라 이 얘기입니다. 계속 방치한다면 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지난주 누가 선거법 관련해서 법률을 무죄를 선고받고 규범을 지키고 관련해서 지지율이 또 나온 부분이 있는데 곧이어서 한번 이 지지율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헌법재판소도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 자, 오늘 아침 나온 얘기인데 지지율 관련해서 보면 서정호 변호사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어떤 이 뭐랄까요 지지율이 굉장히 좀 올라간 측면을 볼 수 있었고 탄핵과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좀 적차가 좀 벌어진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이. 제가 근데 그 리얼미터 지지율은 뉴스로 확인했고요. 네. 아마 근데 그 이재명 대표 약간의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조기 대선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이 탄핵이 인용될지 안 될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정당 지지율도 보시는 것처럼 좀 벌어졌습니다, 양당이.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헌재 결정 이후에 아마 지지율이 엄청나게 요동칠 겁니다. 예. 요동. 따라서 뭐 저는 조기 대선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떤 대선을 하든들 조기 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이제는요 아마 이게 보수 진보가 총결집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0.73 차이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지금은 여권의 잠룡들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보다 낫잖아요. 네. 저는 이게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보수층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를 바라는 게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룡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이게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진짜 대선으로 가면요. 아마 그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완전히 각본 없는 드라마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그다음에 한동훈까지 흥미진진한 게 드라마가 되면요. 아마 이게 지지율은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이재명 대표하고 근접해서 아마 이게 박빙의 승부가 될 거로 봅니다. 네, 일단 좀 계속 보고 계신데 주목할 점은 양당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주자 선호도가 좀 그전까지 차이가 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많이 근접해 있고 거의 붙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지율 좀 비슷한 양상으로 굉장히 가고 있다는 점도 아마 좀 유의할 점 같은데 서재원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정권 부채도 많이 올라갔고요. 예, 그러니까 좀 하락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 이게 이제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고 헌법소 대 반헌법 세력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 지금 국민들이 중도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마음을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 좀 실망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도저히 국민의힘이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동조하고
방조하는 거에서는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은 계속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민심이 이제는 보이는 저렇게 민심 숫자로 더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도 있고 이제 좀 있을 재보궐선거도 있고 이 결과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정말 국민의힘은 여당이고 또 책임 정당이잖아요. 이런 행태를 계속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결과를 보면은 이제는 민심이 어떤 숫자, 즉 여론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민심이 보여질 것 같고요. 만약에 민주당도 또 민심과 역행하는 행위를 계속했을 때는 그 지지율이 당연히 역적되고 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열심히 해야 된다. 단 하나, 국민의힘이 민심을 오독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옹호해서 35%, 40%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는 정말로 잘못했다는 행위는 다 동의하는데 그 이후, 즉 국민의힘과 민주당 봤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즉 조기 대선의 흐름이 35%인 거지 만약에 가정입니다. 여론조사 만약에 했을 때는 조기 대선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는 만약에 후보 선출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만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한번 여쭤보시면 여론조사는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측도 이 민심을 오독하는 행위는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네. 것이죠. 소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주 무죄 선고 이후에 나온 결과인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좀 올라갔거든요. 뭐 저는 이게 그 무죄하고는 큰 관계 없고 여론이라는 게 원래 약간씩 오차범위에서 들쑥날쑥 하잖아요. 우리가 평균을 봐야 되거든요. 모든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무죄를 받았다 해서 뭐 중도층에서 사법미스가 끝났으니까 지지한다? 저는 이렇게는 안 봅니다. 어차피 이게 그 대법원도 남아 있고 또 이제 그 12개 혐의로 재판하고 있잖아요. 뭐 위정조사도 산불이 있는 있어서 여당이 좀 불리하게 좀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여론조사가 이게 보통 한 일주일에 한 10개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저는 평균을 보거든요. 네. 10개 조사를. 근데 이 리얼미터 하나만 가지고 뭐 이게 그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엔 좀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윤정 기자 저희가 뭐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르면 이번 주다, 이르면 이번 주다,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 지가 벌써 한 달 가까이 되는데 네. 이르면 이번 주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네, 그거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변론 기일이 지난달 25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초중순부터 계속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한 달 넘도록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5대3 교착설도 그중 한 가지 이유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지난주 들어서 굉장히 짧아졌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의 이견으로 인해서 평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더 있는데 얘기할 것도 없다는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헌법재판관 평의가 30분 만에 끝났다고 하고요. 27일에는 아예 평의를 열지 않았고 28일에도 평의가 1시간 만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평의 시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스스로 의견을 어느 정도 모두 개별적으로 정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선고 시점, 내용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평의 시간만 짧아지고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서재원 부회장님 일단은 보면 5대3 얘기도 나오고 또 재판관들도 점점 미팅할 시간이 짧아지고 있고 서로 얘기를 해봤자 똑같은 평행선을 달리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추측을 일단 한가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결정을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있는 그대로 지금 바로 재판 판결 내리고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헌재에서는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뭐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늦어도 뭐 그때 돌아가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당연히 선고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예. 지금 벌써 평의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억측도 있고 인수적인 해석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예전에 헌재 대변인에서 왜 계속 그 평의도 중간중간에 어떤 일정이라든지 취지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즉 평의가 끝난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선고는 언제 정도 예정, 즉 4월 1일입니다. 4월 3일이면 못 박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 정도는 끝날 사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도는 대변인단에서 공지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방송에서도 정말 산불로 인했는데 이 주제가 확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소비라든지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헌재 대변인단에서
이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네, 소 변호사님. 일단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내려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요. 헌재 재판관들 의견 갈린다면 그대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게 맞는 게요. 헌재가 만장일치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탄핵이 찬성하는 반대하는 게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누구한테 의지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국민 여론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서 딱이 몇 대 몇 이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 탄핵 반대가 한 40%다. 그다음에 찬성이 뭐 50% 중반이다. 그러면 이게 딱 5대 4 모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지금 이게 여론을 보면요. 5대 3, 이게 4대 4, 5대 3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 왜? 국민 탄핵 반대하는 국민이 있잖아요. 집회할 때 보면 이게 탄핵 찬성 집회를 압도하고 있잖아요. 숫자가. 그럼 이 사람들에게 누구 어느 재판관을 믿고 의지합니까? 하지만 이제 국민 혼란 측면에서도 뭐 만장일치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거죠. 근데요. 만장일치가 되면 그대로 깔끔하게 우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니까 이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복하고 이제 뭐 끝냅시다. 이럴까요? 저는 이게 오히려 만장일치 되면 더 분노할 겁니다. 그렇게 반대측도 마찬가지예요.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되면 그러면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야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기각했으니까 각하했으니까 이제 성보하고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이럴까요? 저는 이게 그래 안 봅니다. 오히려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게 맞아요. 네, 서재원 부위원장. 일단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만 만장일치로 간다고 하면은 뭐 6개월 꽉 채워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결론이 안 난다고 하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12월 3일이 모의 계엄이 아니고 실행입니다. 실행. 생각이 아니고 실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8대0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정상적인 판단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을 뭐 여론을 통해서 뭐 5대 3, 뭐 6대 2 이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과 법률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저는 8대 0으로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런데 이것을 지연하고 있는 일부 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이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쫓듯이 하다 보니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도 360도 다 돌아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계속 세세하게 어떤 이제 평론 결과를 쓰려고 하다 보니 늦어질 수 있는 오해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변인단에서 해서 선고는 언제 하고 그 과정,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진실되게 설명할 의무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